전 세계적으로 지역 감정이 전혀 없는 나라는 없죠. 뭐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규모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역사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저마다 다른 지역 감정을 나라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 사이가 길고 한 곳에 오래 정착한 나라일수록 그런 특징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남북으로 대립한 나라로는 중국, 베트남, 이탈리아, 영국, 인도, 독일이 있고 또 동과 서로 대립한 나라로는 일본, 스페인, 캐나다, 터키, 우크라이나, 또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게 바로 우리 한반도, 한국인데요. 한국은 세계에서 아주 드물게 남북은 물론이고 동서까지 지역 감정이 심한 나라라고 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북으로 대립하는 나라였는데요. 뭐 그로 인해 잘 아시다시피 남북이 분리되어서 6.25 전쟁을 하고 벌써 100년 가까이 각각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남북 지역 감정에 더해서 1960년대 후반에 불균형 성장에 맞물려서 영호남, 즉 동서 대립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립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하나의 지역 감정이 사라지면 새로운 지역 감정이 또다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감정의 대립은 서북지방과 기호지방의 대립이었습니다. 당시의 지역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해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오히려 말릴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던 것이 남북이 분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감정이 사라지나 했는데 모두의 기대와 달리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영호남 지역 감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 감정의 정도는 정점에 이르렀죠. 다행히도 최근에는 국민의식의 향상과 또 지역 간의 격차 해소로 이러한 감정이 조금은 사그라들긴 했지만요. 이런 한국의 지역 감정이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삼국시대까지 가는데요. 삼국시대 당시 신라와 백제 고구려는 서로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삼국은 언어, 문화, 풍습, 체계 등이 기본적으로 너무 달랐고 오랜 세월 누적된 적대감까지 안고 있었죠. 그러다 신라가 우연히 삼국 통일을 하면서 지역 감정은 더 심해졌습니다. 신라는 애초에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만일통이라는 말도 후대가 만들어준 미화적인 표현일 뿐이었죠. 사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집요한 영토 침략에 못 이겨서 당나라의 힘을 빌려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시작했는데 여차여차 하니까 뜬금없이 삼국 통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따라서 통일신라가 가장 껄끄러워했던 대상은 뭐니뭐니 해도 고구려와 백제 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지역 출신들에게는 관직과 관등을 하사하긴 했지만 골품의 한계는 명확했고 이런 차별 대우는 신라가 망할 때까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한반도의 지역 간 갈등은 고려시대가 되어서도 이어졌죠. 태조 왕건은 고려를 세운 뒤에 가장 고려 건국 반대가 심했던 백제 지역을 철저하게 차별했는데요. 백제 지역 사람들에게는 기본 세금 외에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했습니다. 또한 오죽하면 왕건은 죽기 전에 백제 지역 사람들에게는 중요 관직을 금하라는 유언까지 남기고 죽기도 했죠. 조선시대에도 한국에서의 지역 감정의 역사는 이어졌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남북의 지역 갈등이 특히 심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 사람들은 북부 지역 사람들을 크게 차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북지방 사람들은 고구려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문화 전통적으로 자부심이 강했고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개성, 고구려의 평양 등 옛 왕조의 고도가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남쪽 지방 사람들이 보기에 이들은 극히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말 선초 시절 영토를 대대적으로 확장하면서 이 지역의 여진족들이 대거 우리 민족으로 흡수되었는데요. 그때 공공연하게 남쪽 지역 사람들은 북쪽 지역 사람들을 여진족이라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틀린 얘기도 아닌데요. 하지만 남부 지역 사람들은 북부 지역 사람들에게 대놓고 여진족이라며 비아냥거렸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는 나쁠 수밖에 없었죠. 또 지역적으로 척박하고 추운 북부지방을 유배지로 버려두면서 지역개발에도 후순위로 두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과거 급제자 명단을 보면 북부지역은 가장 적은 합격자를 배출했고 북부지역 합격자가 관직에 진출해도 같은 관직 사람들에게서도 출신지로 무시받기 일쑤였죠. 이렇게 한반도는 삼국시대에 거쳐서 조선시대 그리고 6.25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새로운 형태의 지역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남과 북이 분리되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지금은 동서 갈등, 즉 전라도와 경상도 간의 지역 간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한반도에서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갈등이 나온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어떠한 지역 갈등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이념에 따라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갈등이 한반도 내에서 벌어지겠지만 남북이 분리가 된 것처럼 아예 다른 나라로 돌아서는 일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